자, 안녕하세요. 창의경영하고 여행지리의 사회문화 강좌를 맡은 정치영 선생님입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와 탐구 절차는 수능에서 나오더라도 소수 영역이 나오고, 그리고 생활과 윤리와 사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사회문화를 저한테 좀 배웠고, 그다음에 시험도 쳤으면 좀 기억이 나는 학생들 좀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부분을 좀 기억이 잃어버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문화가 최근에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교과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은 EBS에서 깊게 듣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수능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영역이라 교과서 정리를 통해서 넘어가 볼까 합니다. 2학년들은 제가 지금 교과서가 여러분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교과서 파일을 저작권 얘기를 하고 위에다가 올려드릴게요. 클래스룸에다가. 그러면 2, 3학년 다 뭐 교과서가 만약에 없다면 3학년도 교과서 이 PDF 파일을 보고서는 수업을 아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당연히 필요한데 여행지리 교과서를 사는 것 때문에 2학년들이 교과서가 없는 점, 그렇지만 수능 특강 교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 그리고 2학년들 같은 경우 사회문화를 지금 개념 강의가 아니고 특강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씩 더 서포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정리를 지금 좀 해보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와 탐구 절차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객관적 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겠죠. 내가 연구를 하는데 저도 지하철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하철로 몇 달을 분석해가지고 통계 분석에 뭐 몇억 건, 몇십억 건을 엑셀 처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잘. 너무 속상한 거지. 몇 달이나 이걸 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결국 안 나온 거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과가 나왔다고 해볼까? 그럼 내가 이 연구 결과 통계를 좀 조작해 볼까? 조작하면 내 논문이 좀 의미가 있어져 가지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었어요. 물론 하지는 못했지만, 왜냐면 다른 사람도 있고 교수님의 이런 부분도 있고 제 양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구 윤리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개방적 태도죠. 개방적 태도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이제 선행 연구를 이제 읽어보면서 그 선행 연구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개방적이지 못하고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저 사람이 잘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생각한 게 맞아라고 하면 연구의 방향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주의적 태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상대주의적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배웠을 겁니다. 통합사회 시간에서 배웠었고, 그들이 살았건 역사 아니면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성찰적 태도가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 결국은 연구 윤리. 그래서 연구 태도와 윤리의 측면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도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씁니다. 물론 석사 논문처럼 박사 논문처럼 큰 논문은 아니지만 소 논문들을 쓸 텐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직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태도와 그 다음에 윤리, 과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신이 임의대로 조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면 올바른 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라볼 건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와 질적 연구 탐구 절차인데, 탐구 절차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단독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출제의 일부 지문에 나와요. 지문에. 그렇기 때문에 R라는 두대 요거 단독 출제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인데 학습 목표 한번 가볼까요? 자, 학습 목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직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윤리니까. 연구 태도와
그 다음에 연구 윤리를 이해해보자.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교과서에는 교과서가 특강 교재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예나 사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교과서로 좀 수업을 하고 싶은데 뭐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 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태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라는 거를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역시나 이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입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태도, 아까 세 가지 태도 중에 객관적 태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쭉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이나 선입관,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을 사실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거에 용어의 의미만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막상 논문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과제를 제출하거나 하면 결국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판단하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철에 실제로 승객들이 어떻게 타고 내릴까라는 거를 직접 가서 봤는데 제 선입견이 지배적이었어요. 내가 그 장소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옛날에 지하철 타면서 느꼈던 부분대로 자꾸 그 연구 방법을, 연구 내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뻔한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버려야 올바른 연구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결국 주관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근처에 창선이나 남해에서 왜 관광지의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바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카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의 생각도 많은데 이외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요 포인트 잡은 것. 자, 두 번째는 개방적 태도인데 옆에 한번 볼까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갈릴레이가 나오죠. 누군지 알 겁니다. 갈릴레이가 분명히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옹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중세 시대에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신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런 그 시대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지구에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개방적 태도란 한번 봅시다. 뭐가 중요한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종교권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비판, 허용하여 타당성이 있는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난주 어제 일요일인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9살입니다. 9살인데 저는 아기 때부터 계속 키웠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자꾸 우기는데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아들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정확한 내용대로 저한테 얘기는 했지만 제가 네가 뭘 알아 해가지고 무시를 했죠. 무시를 했더니 울어버리고서는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도 어찌게 보면은 연구가 아니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9살짜리가 뭘 한다고서는 꾸물꾸물 장난을 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그걸 무시했는데 나중에 미안했던.
책을 자기가 읽었던 뭐 Y책이나 이런 만화책을 가지고 읽었던 부분에서 아빠랑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무시해버렸으니까 본인은 슬픈. 그래서 개방적 태도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된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일반 학생이 자기가 더 대단한 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수는 무시할 수도 있겠죠. 네가 얼마나 공부했다고 나랑 대화할 수 있겠냐.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개방적 태도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개방적 태도라는 걸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 보면 결국은 이런 거죠. 뭐를 위해서냐? 타인의 비판적인 주장과 새로운 입장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저도 이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제가 이것저것 하는 얘기를 하면 입을 닫아버리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왜? 많이 배웠다 보니까 너가 아직까지는 수준이 안 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수용적 태도를 지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저께 이제 요 테너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테너가 노래를 하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이 심사를 할 때 과연 이런 개방적이거나 아니면 객관적 태도에 의해서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사람이 쓴 이력도 있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어떤 대학 출신인지 모든 것들을 알고 방송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상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알고 심사를 하는데 과연 개방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주관적 생각이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이 잘하지만 노래 한 곡을 듣고 여태까지 내가 들어본 노래 테너 중에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그 정도로 과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지 한 번 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노래가 그 정도의 노래였을지는 물론 저는 막귀라서 잘 모르지만 그런 태도를 전부 다 지켜낼 수 있을까? 그건 어렵지 않을까? 저도 교사를 하면서 개방적이고 객관적 태도로 과연 이 모든 우리 클래스 아니면 사회문화 수강자 아니면 통합사회 수강자 애들한테 과연 그렇게 1년 내내 유지하면서 잘 했을까? 근데 대답은 노였던 것 같아요. 가끔씩은 실수를 하죠. 저도 많이 대화를 듣고 싶지만 이제 그런 것들.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상대주의적 태도는 사회문화에서도 그렇지만 통합사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죠. 문화를 수용할 때 그들의 문화적 맥락이라든가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태도는 중요하다. 결국은 여기 나오죠. 자신의 사회와 문화, 역시나 사회와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야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 외국인이 왔을 때 우리가 일본에게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에서 우리나라의 만약에 역사를 모른다면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런 밑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특정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인식 탐구해야 되는 부분은 얘기합니다. 가끔씩 그런 거 하죠. 미국 문화라든가 영국 문화에서 어떤 책을 읽거나 하는데 미국 문화 책을 영어 책을 얼마 전에 1학년 책을 봤더니 미식 축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랑 정서는 안 맞아. 왜? 우리는 풋볼이라 해서 미식 축구는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이고 아니면 영국에서는 축구를 보면서 도박을 즐긴다 하죠. 근데 영국은 도박이 합법적이니까. 또 반대로 영국에서는 노동자 산업혁명 때부터 사람들이 주급을 받죠. 걔네들은. 그럼 일주일에 받는 월급을 가지고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축구장에서
축구표를 가지고 관람을 하면서 날려버리고 또 도박을 일부 함으로써 그 일주일간의 힘들었던 과정들을 날려버리기 위한 이런 노동자들의 그런 부분, 주급체계 아니면 경기, 축구를 보고 거기에 왜 열광을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지를 얘기한 건데, 물론 거기에서 슬픈 이야기를 얘기하면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일종의 계급사회라고 하면은 우리 노동자 계급이라는 귀족사회 그런 뜻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노예였죠. 실제로 사회법이라든가 노동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을 때, 물론 지금 통합사회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얘기합니다. 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들은 절대적으로 약자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자의 입장에서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아니면 체계 안에 그다음 사회 구조 안에서 노동자들은 돈을 벌면서 그걸 또 다시 소비하고 그 힘들었던 부분, 투쟁해야 되는 부분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우리가 성찰적 태도입니다. 그럼 성찰적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성찰적 태도는 이런 거죠. 결국은 역시나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상의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해하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연구자는 결국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상이라도 원인과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성찰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자, 아까 저도 그랬다 얘기했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연구 과정이에요. 왜?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왜 사람을 죽여?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히 다 살펴보지 않으면 연구 결과가 어긋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찰적 태도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윤리까지는 오늘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지켜야 될 연구 윤리 한번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자, 이건 시험에 나와요. 연구 대상자와 관련한 윤리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옵니다. 탐구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제약도 많이 따르고 연구 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중요하게 나와요. 자, 연구의 대상자에게 사전에 연구 과정을 알려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사전에 알렸는지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었냐 안 얻었냐 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수능 문제에 나오는 문제를 나중에 아마 다뤄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다 사전에 해야 돼요. 연구 대상자의 연구 목적이나 내용을 알게 되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의 수집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너 이 약을 먹으면 암이 나을 수 있어.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먹겠냐? 이렇게 말하면 꺼려합니다. 근데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약을 먹게 됐을 때 결과를 내가 수집하면 이건 연구 윤리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사람들이 다른 심리 상태나 다른 상태 아니면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알려야 된다는 사실, 이건 그냥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죠. 자료 수집이 어려울 수 있을 때 이게 너무 윤리적으로 어긋나지만 않으면 연구 대상자에게 이후라도 알려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 이런 거고. 자, 다음은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생활에 대한 비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 역시나 수능 지문으로 자주 여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되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임상실험이라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전에 이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하는 장면에서 제가 이제 가족 친지에 수술하는 부분에 가봤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의료윤리겠죠. 자신이 잘못돼서 죽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좀 처음에는 잔인하다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윤리의식으로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자기가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윤리, 의료윤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별표를 친 부분들이 수능 시험에 지문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험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 이 부분이 나온다면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과정의 윤리입니다. 밑에 거를 한번 볼게요. 연구 과정에서도 당연히 윤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연구의 목적이, 자 봅시다. 연구의 목적이 반인권적 비윤리적이지 않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본이 생체 실험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을 가지고서는 직접 사람에다가 꼭 생지에다가 하는 것처럼 사람한테 뭐를 투여해가지고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는 반인권적이죠. 이렇게 어찌 보면 아까도 만약에 이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부작용을 말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기가 발열이 나고 심각하게 코로나인 상태를 알면서도 사람들과 접촉하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반인권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비슷한 사례로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결국은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 자, 과학자가 핵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원자 에너지를 가지고 원자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될 텐데, 만약에 화학 무기, 생화학 무기라든가 원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핵을 만들어서 그게 핵폭탄이 돼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결국은 연구 결과나 출처를 밝히지도 않고 활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형태이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친구의 것들을 베끼거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고 중학교니까 아직은. 근데 함부로 네이버에 있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카페에 있는 글들을 도용하고 사진을 도용하고 음악을 도용하면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분명한 범법행위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한다면, 제가 올린 PDF 파일을 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특히나 여기 중에서 2학년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3학년들은 수능 특강에서 하던 부분을 아무래도 교과서를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과서를 한 번 정도 더 보면서 정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개념에서 익숙하게 과거에 들었던 거 아니면 이해했던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요거에 의해서 다른 부분을 교과서 정리를 한 번씩 해나가겠습니다.